자, 벌써 트렌드 코리아 9번째 키워드 공간력입니다. 자, 가상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실제 공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신만의 매력으로 무장한 이런 실제 공간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가상 공간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이 공간의 힘을 공간력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혹시 가보셨을까요? 저도 서울에 여행 갔을 때 아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렀다가 마침 딱 전시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전시물을 보호하는 유리벽도 없고 중앙에 이렇게 불상만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의 공간이 엄청 넓어가지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사실 이 공간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웅장한 경험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이 공간은 사람을 이끌고 머물게 하고 느끼게 하기도 하죠. 코로나19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가상 공간이 좀 더 커지면서 언택트 트렌드가 일상의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 공간의 힘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그리고 터전이 위기의 이런 파도 속에서 빛을 내는 이런 실제 공간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지니고 고객에게 다가서는 이런 매장들은요, 최고의 핫플레이스, 힙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죠. 자,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도 좋지만 실제 공간에서의 만남에 좀 더 행복한 만족감을 가지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이런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때 공간력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는 인력. 두 번째, 가상의 공간과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와 이렇게 융합을 통해서 그 지평을 좀 더 확장시키는 확장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공간은 가상 공간으로서는 좀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상 공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이런 장점들을 좀 더 살려서 공간이 그 자체의 힘으로 고객을 이렇게 잘 끌어당기고 머물러 가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공간력의 종류에서 여러 사례들을 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진 공간들을 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몇 가지는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그중 레고랜드의 리조트를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공간력의 첫 번째 인력에서는 공간을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깝게 변신하는 공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시대가 좀 본격화되면서 국내 유통의 기업들은 이렇게 대형 매장의 건설에 대규모 투자 의사를 좀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와 같은 이런 대규모 테마파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라서 자주 가는데요. 마침 롯데월드 개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을 방문했다가 저는 가봤어요. 놀이기구를 좀 잘 못 타가지고 놀이동산 가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이렇게 가끔 가게 되는데요. 그날은 딸과 함께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엄청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공간이 되게 컸었거든요. 볼 것도 되게 많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빅박스 전략과는 조금 반대의 전략으로 다수의 소형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도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와 이케아 랩 같은 이런 소형 실험 매장을 런칭을 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었어요. 서울이라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행을 간다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공간력의 두 번째 연계력에서는 온오프 블렌딩 전략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은 각각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보완해주는 공간이라고 해요. 특히 이 실제 공간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온라인과 잘 연계를 되어서 매우 빠르고 아주 편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온오프 블렌딩 전략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과 그리고 디지털 공간이 이렇게 함께하는 매장에서 자, 고객에게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익들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오프라인 패션 매장이 한국에도 오픈이 된다면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확장력에서는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공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간의 개념이 정말 단순한 온오프라인의 개념을 넘어서 실제 세계에 재반영된 제3의 공간, 즉 메타버스 공간으로서 이렇게 확장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매장을 개설을 해서 현실의 오프라인 매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백화점의 VR 판교랜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간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간을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실제 공간의 활동에 대한 동경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 있던 소비자의 니즈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오프라인 공간의 소비 트렌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이 물건을 판매하기만 하는 곳을 넘어서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고 소통을 하면서 알려주는 이런 매개체로서의 공간으로 역할을 잘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기업은요, 공간력의 트렌드를 가져감에 있어서 하나의 테마와 컨셉을 통해서 공간 이미지를 재창출하고 고객의 환상을 정말 실제 공간에서 구현하는 방향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가상의 시대, 이 공간이 공간만의 힘을 갖추려면 그 출발점이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고객이 되어야 하니까요.